네, 오늘은 한국장애포럼 UN 장애인 권리협약위원회에서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제1차 심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는 이리나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국제협력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국제협력국장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지난 9월에 그 제네바에서 열린 UN 장애인 권리 협약 제12차 세션에서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심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국내에서 협약 이행을 위해서 정부는 이러이러한 것을 좀 이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권고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하여 저희 정부가 그거를 좀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께서 참석하셨고, 그리고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분 참석해 주셨고, 그다음에 정진후 정의당 의원 오셨고요. 그리고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셨습니다. 저희 진행은 여기 보신 대로 박경석 KDF 상임대표, 한국장애포럼 대표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씀해 주실 거고, 거기에 이어서 김용익 의원님께서 저희의 요구안을 낭독해 주시고, 참석하신 분들께서 지지 발언을 해 주시고, 안중원 KDF 공동대표님께서 저희 성명서 낭독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무선 마이크가 있지 않나요? 됐어요. 여기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 포럼의 상임대표 박경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 기자회견은 2008년도에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하고 2009년 1월달부터 국내법과 다름이 아닌 효력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원래 2014년도 9월 17일과 18일에 한국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보고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위원회에서 그 보고서를 심의한 것들을 채택해서 총 17개 항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특히 또 우리랑 함께하고 계시는 의원님, 11분의 의원님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이 권고한 대로 조속하게 성실히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취지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이 그냥 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권의 권리로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유엔에서조차도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국제사회에서 확인했고요. 이 확인한 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그리고 또 국회에서 예산으로 이런 것들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구사항과 그리고 지지 발언들을 의원님께서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애인들이 그 요구하는 그 요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첫째, 정부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라. 둘째, 정부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모두 수용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공개 발표하라. 셋째, 정부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넷째, 정부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최종 견해 문서를 검토하고 조치하기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를 포함하는 TF팀을 구성하라. 다섯째,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듯이 보건복지부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 기구를 설치 운영하라. 여섯째, 정부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장애인 및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라. 이상입니다. 네, 저는 통합진보당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지난 3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위원회에서 한국이 제출한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의 장애 등급 판정 시스템은 너무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했다는 지적이며 최저임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열악한 한국 장애인들의 강제 노동, 교통 접근권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국내 장애인 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이며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박경석 한국장애인 포럼 상임 대표님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794일째 노숙투쟁을 진행해 왔습니다. 유엔의 심사 결과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의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난 망신입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부양의무제와 장애 등급제를 하루속히 폐지하여 장애인 각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 공동 주최 이름을 걸어주신 저희 통합진보당 의원님들은 오병윤 국회의원님, 이상규 국회의원님, 김재영 국회의원님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지지 발언으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800일여에 달하는 광화문의 노성농성 그 첫날에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광화문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부양의무제 장애 등급제의 문제를 알리고 이러한 그 유엔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이런 최소한의 장애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농성을 하려고 시도를 하였고요. 당시 그 광화문 지하철역에서는 이 중증 장애인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물도 못 마시게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이 유엔 권리 협약과는 정말 다른 그런 공권력과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도 보았습니다. 벌써 그게 800일이 되었고요. 그러나 저는 한 단계, 두 단계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유엔의 그 어떤 협약 내용을 빨리 비준하고 정부가 인준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조속히 밟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800일 아닌 8000일이라도 이 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즉 장애인들이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평등한, 그러니까 차별 없는 이런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 때까지 포기 없이 싸우시리라는 걸 알고 있고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그 어떤 투쟁의 목적을 같이 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동관에서 이러한 기자회견을 하지만 이것이 뭐 끝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러한 협약이 그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반드시 이행돼야 될 어떤 의무사항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강제력이 없다, 반영하겠다 이런 뭐랄까요, 그 소극적이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안이한 그 자세에도 철퇴를 좀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중증장애인분들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같이 살아가고 무심히 바라보긴 하지만 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힘들고 심지어는 그 장애등급제 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의 죽음으로 이른 사태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우리 모두 잘못을 좀 통감해야 되겠고요.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저도 뭐 반성과 각오를 다시 한번 오늘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이런 소수자, 약자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고 꼭 많은 우리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진우 정의당 의원님께서 지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진우 의원입니다. 이런 그나마 작은 결과가 800일에 이르는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들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노숙농성의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접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없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비준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걸 같습니다. 후속 조치, 부양의무제, 등급제 이건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폐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장애인들의 교육권에 있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와 여건이 이 안에도 들어있지 않다는데, 미흡하다는데 아쉬움을 느낍니다. 국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교육권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화 언어에 대한 법안을 제가 발의를 해놨는데 아직 상임위에 잠자고 있습니다. 수화 언어에 대한 이 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서 수화 언어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법적 지위가 우리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갖춰지기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최소한도 의사소통에 있어서만은 어떤 차별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 후속 조치에 함께 하면서 이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더는 이분들이 차디찬 길바닥에서 농성하면서 외치는 일이, 그런 횟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안중원 한국장애포럼 공동대표님께서 저희 한국장애포럼에서 이제 같은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당사자들끼리 같이 정부 보고서를 분석하고 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민간 보고서를 제출하여 거기에 이제 상당한 내용이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저희의 생각을 정리해서 성명서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UN CRPD 제1차 심의에 대한 후속 촉구 기자회견의 성명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과 18일에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를 비롯하여 국가인권회의 의견서 및 시민사회계의 민간 보고서 2개를 검토하여 지난 9월 30일 위원회에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채택한 최종 견해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한민국 장애인의 개인적인 욕구에 따른 복지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틀의 부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적 모델에 입각하여 서비스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장애 등급제를 재검토하여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를 권고하였다. 이 내용은 장애 등급제 폐지 및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요구해왔던 KDF의 입장 및 KDF가 유엔에 제출한 민간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 등급제를 재검토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체계 개편을 주문한 것은 그동안 장애 등급제 폐지를 위해 투쟁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10월 24일 현재 795일간 광화문에서 노숙을 하며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요구해왔던 장애 대중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인 이슈로 성장하였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중 장애 등급제 재검토 의견 이외에 사실상 부양 의무제의 폐지 촉구,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성년 후견제를 대신할 수 있는 조력 지원 시스템 마련 등 KDF가 민간 보고서를 통해 개진한 의견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그러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는 장애 아동 인식 제고, 접근성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이동권, 교육 등의 조항에 대한 KDF의 민간 보고서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수화 언어 지원 법률 제정과 장애인 연금 액수 인상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 제안도 일부 내용만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개편 문제, 부양 의무제 폐지 문제, 성년 후견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스템 마련 등의 문제 등을 한국의 장애인계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최종 견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 부양의 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적절한 수준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성년 후견제 운영 문제,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이 제도는 유엔 장애 권리 협약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장애인들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한편 유엔 장애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공고 이후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권고가 너무나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연합뉴스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정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협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로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미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대외 장애인 권리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KDF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위원회의 최종 연회를 참고 자료만 활용하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상황으로서 간주하기를 바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실효적인 이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10월 24일 한국장애인포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장애포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오늘 밝힌 성명서에 적힌 내용을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 및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얼마나 이게 그 선언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다는 것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시민사회단체의 옵저버의 기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